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정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침몰했던 고려시대 배가 모두 4차에 걸친 발굴작업을 마쳐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였고 과연 어떤 사연을 담고 있었을까요? 네, 수중고고학의 세계를 오늘 여러분 안내하기 위해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낙준 소장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셨겠습니다. 또 그 고단하시기도 하셨겠고요. 예. 우선 먼저 네, 그동안 발굴 과정을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그 태안 해역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2007, 8년도에는 이제 청자 보물선으로 알려진 태안선을 발굴했고, 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금 마도 해역에서 1호선, 2호선, 3호선을 연차적으로 매년 한 척씩 계속 발굴했는데, 네. 금년도에 지금 마도 3호선을 발굴해서 며칠 전에 이 기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도 1, 2, 3호선의 경우에는 좋은 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수중 발굴을 통해서 주로 도자기를 인양했던 도자기 운반선들을 발굴했었는데, 마도 해역에서는 이제 도자기가 아니고 먹을거리를 싣고 올라가던 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벼랄지 또는 뭐 쌀이랄지 그 외에 이제 젓갈류를 할지 뭐 생선류들 이런 걸 싣고 올라가던 배들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어떤 실생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지금 고래사 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4척의 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연대가 좀 추정이 됩니까? 또 어떤 이 공적 임무에 대한 자료가 있든지요? 예. 난파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타임캡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마도 1호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도 1호선 조사를 하면서 김순영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쓰인 이 죽찰이 나왔는데, 김순영이라는 사람은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이제 그 사람한테로 보내는 이제 죽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묘년과 무진년이 나와요. 근데 그 연대가 1207년과 1208년이거든요. 죽찰이라면 대나무에 쓴 문서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대나무에 쓰인 이제 화물패죠. 예. 대나무를 가지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군 배슬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군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당시에 상장군이 8명, 대장군이 8명, 16명이니까. 고위 장성이군요. 요즘 그렇죠. 말하면. 최고위 장성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로 보내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208년 봄에 난파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네. 절대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전 세계 화물선의 뭐 상당 부분을 만드는, 또 유조선도 잘 만드는 조선 강국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해양 왕국의 그 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이제 해상왕으로 잘 알려지는 장보고. 예.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의 해상 세력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그 제해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본부가 이제 청해진에 있었거든요, 완도에. 근데 그 이후에도 이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경우에도 네. 해상 세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당시에 상단. 상단을 예.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고려를 이제 창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수출 잘하는 나라가 다 뿌리가 있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 서해안 일대가 주 해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은 또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연안 항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예. 중국하고 이제 이 항해를 할 때는 이 삼국 말부터는 이제 사단 항로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산동반도에서 이제 우리 뭐 당진이랄지 이런 데로 이제 직접 다니는 그런 항로가 열리거든요. 예. 근데 통일신라로 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저쪽 남쪽 양자강 유역으로 바로 가는
아. 예, 그런 또 이제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단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항로가 열리면서 이제 해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적, 물적 교류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고려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료와 또 사적들이 주로 바닷속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연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금 이 태안 해역에서 예. 이런 역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고려 시대에 그동안에 잘 몰랐던 예.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바닷속이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바닷속에 많은 그 유물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나요? 각 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수중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예.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중고고학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중고고학. 예, 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고고학은 주로 육상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고고학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고고학적인 방법, 발굴을 바닷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수중고고학입니다. 그럼 이제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생긴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 능력이 있어야 이게 이제 수중에서 이제 그런 고고학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60년대부터 이제 출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안에서 예. 중국의 이제 도자기들이 발견 신고되고 또 이제 이 도굴 해가지고 이제 밀매를 하다가 붙잡히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안선 거길 또 발굴이 훔치러 들어갑니까? 네, 신안선 발굴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예, 네, 예전에 수중 그런 게 발굴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많은 도굴이 일어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넓은 바다에서 네. 이 잠수를 해서 끄집어 올려와도 네. 감시를 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또 고기 잡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대로 넘어갈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그 태안 앞바다에 마도 3호선을 발굴했던 마도 해역은 어떤 곳입니까? 마도 해역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중요한 곳인데, 아, 이렇게 저 예. 태안 반도 끝 부분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안면도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우측으로 그렇습니다. 가면.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기는 항상 이 외국에서 이제 배들이 오게 되면 예. 저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물도 공급받고 또 요새 우리 이제 공항에 나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권 예. 확인하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저 마도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경에서부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